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발전기에 접어든 시기였지만 굶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초고속 성장을 이루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경제대국이라는 호칭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1970년대의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중국인 교수 때문에 교수와 논쟁을 펼친 하버드 여대생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이고 하버드 대학생입니다. 현재는 중국 베이징 대학에 유학 중입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언어와 그 나라의 경제 및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님께서는 극구 반대하셨죠. 그 이유는 코로나 발생 지역이기도 하고 실종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세라든지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하는 궁금증이 더 컸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며 저의 설렘을 더욱 고조시켰죠. 드디어 왔다.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글자들과 소리들이 저를 반겼어요. 중국어로 된 안내문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그 순간 나는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아, 여기가 진짜 중국이구나.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 중에는 뭔가 다른 냄새가 감돌았어. 그건 바로 스모그였어요. 한번 들이켰을 뿐인데 목이 너무 아프고 칼칼해지더라고요. 중국의 스모그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죠. 가방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어떤 점이 비슷할까? 호기심이 마구마구 생겨났죠.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들이 모조리 깨져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으로 유학 오기 위해 찾아본 것이라고는 인터넷에서만 있는 자료들 뿐이었습니다. 현실의 중국에 대해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인터넷의 중국과 현실의 간극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죠. 우선 중국인들의 머리는 항상 기름져 있거나 새집이 있었어요. 씻지 않는다는 거죠. 번들거리는 머리를 보며 며칠을 안 감아야 저렇게 번들거릴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실적인 충격을 뒤로하고 제가 온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식당 등을 둘러보며 낯선 곳을 적응하고 있었죠. 밤이 되어 잠자기 전 다음 날을 걱정하며 BTS의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화이팅을 외쳤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상태로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강의실을 갔는데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중국어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었지만 곧 그 내용이 예상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 공용어로는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교수님께서는 영어를 써주셨어요. 하지만 중국에 왔고 중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직 중국어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질문을 영어로 하면 교수님은 기분 나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른 강의에서는 더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및 문화 관련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마음속에서 의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중국의 문화적 우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이해하려고 했지만 꼼꼼한 성격 탓에 항상 사실 확인을 중요했어요. 저는 이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손을 들어 질문을 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객관적이라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과연 객관적인가요? 제 마음속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커져갔지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자체적인 노력과 혁신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고유의 전통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저를 밀어붙였지요.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한 나라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하지만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 수업 때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뒤섞인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국을 비하하고 도를 넘어 때론 비난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심지어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죠. 다른 학생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강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 역시 없었어요. 싫어하지만 다들 묵인하는 분위기이니 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함께 동조하는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말이죠. 수업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했답니다. 책을 뒤적이고 논문을 읽고 심지어 한국 친구들에게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얻었지요. 그 과정에서 김치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다음 수업 날이 왔어요. 가방에 자료들을 꼭 껴안듯 넣고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답니다. 오늘은 꼭 진실을 밝혀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고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다시 한번 중국의 문화적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셨죠.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동아시아의 많은 문화가 중국에서 유래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도 사실은 중국 음식을 베낀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바라보셨어요. 어제 그 학생이군요. 그래요?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고려시대의 문헌에는 이미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졌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물론 발효 음식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파오 차이와 유사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료와 제조 방법, 그리고 문화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보시다시피 김치는 고춧가루를 사용해 붉은색을 띠고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을 넣어 만들어요. 반면 파오차이는 교수님이 갑자기 말을 끊으셨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결국 비슷한 음식 아닌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중요합니다, 교수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김치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반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김치와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관습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김장 문화, 김치 냉장고의 보편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실까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김치를 단순히 중국 음식을 베낀 것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하며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 친구들도 같이 미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이었는데 교수님의 첫 수업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교수님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녀들은 경제와 문화 수업을 들으러 온 거지 교수님의 정치적 성향을 알고 싶지 않다며 비판하기도 했죠.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으셨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네요. 당신의 주장이 객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 때문인 것인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 참고 문헌 목록이 있어요. 한국, 중국, 심지어 서양의 학자들이 쓴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교수님은 잠시 그 목록을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알겠어요. 당신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며 수업을 빨리 끝내고 다음 수업으로 가셨죠. 김치 논쟁 이후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또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은 동아시아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한복, 즉 한국의 전통 의상은 중국의 한풀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또 이런 말씀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죠.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난 김치 논쟁 이후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왔거든요. 특히 한복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파고들었답니다. 또 BTS의 뮤직비디오 속에서 한국 전통의 국악 장단에 맞춰 한복을 입고 흥겹게 춤을 추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죠. 한복과 한푸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다르고요. 착용 방식도 다릅니다. 나는 준비해온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복의 고유한 특징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복의 역사,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한복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까지. 게다가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한국의 철학과 미의식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직선과 곡선의 조화, 음양의 원리,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정신이 한복에 녹아 있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내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수님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물론 한복과 한푸 모두 동아시아 의복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베꼈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에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동참했죠. 교수님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으셨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주장이 과연 객관적인 걸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모두 검증된 연구 결과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기 참고 문헌 목록이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의 학자들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반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정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나는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일까요? 숨을 고르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그게 바로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이 싹 트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 말을 끝으로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강의실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몇몇 학생들은 눈빛으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이제 단순히 반박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향한 열정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은 교수님이 약속한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토론 날이었거든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엔 꼭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차례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5,000년 역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고유의 음식 문화, 그리고 현대의 첨단 기술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죠.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요? 나는 서울의 야경, 부산의 해운대, 첨단 기술 제품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혁신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의 성공 사례들을 언급했어요. 이제 한국 문화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니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때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학생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자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네. 교수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난 수업들에서 내가 한 발언들,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었어. 편견과 오래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죠. 자네의 열정적인 반박과 꼼꼼한 자료 조사. 그리고 오늘의 발표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 한국, 아니 모든 나라의 문화와 역사는 존중받아야 해.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야.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저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어.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비판적 사고를 잊지 말길 바라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길. 그 말을 끝으로 교수님은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하셨어요. 강의실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내 마음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해냈어.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콘텐츠, 첨단 기술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확신해요. 언젠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행복하답니다. 교수처럼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자들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해야 하며 정치적인 발언을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이렇듯 몰상식하고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연의 주인공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편협된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발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성장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겨우 몇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이겠느냐.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말 한마디면 모든 주장이 통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를 사랑해주고 대신 대변해준 카밀 양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